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6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오는 다양한 분석의 시장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금리 동결론에 힘이 실리면서 온기가 퍼졌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밤 엔비디아가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다시 힘을 낸 하루였죠. 네, 엔비디아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이수페타시스가 20% 이상 급등하면서 마감했고요. 저스템, 이오테크닉스, HPSP 등 반도체 장비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론에 서머랠리 기대감을 키운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테슬라 훈풍이 국내 2차 전지주에 다시 트리거가 되어주는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10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230달러 선에 올라섰죠. 이제는 시장에서 300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테슬라 고공행진 2차 전지 훈풍입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첫 후보군이 8월 말에 나올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사이버 트럭이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을 하면서 주가는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들어서만 90% 이상 상승을 했고 어제 강한 양봉을 연출을 했는데요. 국내 2차 전지주 점차 뜨거워지고 있죠. 네, 1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소식을 전한 에코프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어제 2차 전지 사업 기대감이 커지며 상한가를 기록했던 석경 AT는 오후 들어 하락 반전하며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는 따상 등장, 힙이 갈리는 화장품주입니다. 어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마녀공장이 따상에 성공을 하면서 코스닥에 화려하게 데뷔를 했죠.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빛을 잃으면서 종목별 양극화 흐름을 보였던 화장품주가 마녀공장의 효과 덕분에 함께 웃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오르는 분위기였죠. 네, 상장 첫날 따상에 성공한 마녀공장 오늘도 12% 상승을 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종목별 성장 모멘텀과 실적 가시화 여부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와 화장품 관련주 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에코프로 석경 AT 그리고 마녀공장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자, 투자자 여러분 이 종목들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 포착해 보겠습니다.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오늘 매매 타이밍 포착해볼 종목 에코프로와 석경 AT, 마녀공장,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먼저 매도의 기술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최충성 와운의 파트너,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판교 WM센터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는 테슬라 고공행진 2차 전지 훈풍이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7개월 만에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를 필두로 2차 전지주가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스페인 투자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훈풍 연속성 있게 봐도 될지 차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연속성을 자신하기에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뭐 물론 이제 트럭에 대한 이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뭐 북미 지역의 트럭은 뭐 거의 뭐 생필품과 같은 이제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굳이 전기 관련된 차로 트럭을 살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테슬라의 주력 모델들이 이제 너무 오래돼 버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또 100년 가까이 자동차를 생산하던 이런 자동차 메이커들의 반격이 만만치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테슬라의 절대적인 지배력을 뭐 폄하하기보다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연속성과 지속성을 계속해서 이런 속도로 강세를 자신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속성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냐는 말씀이셨는데 사실 에코프로의 상승을 보고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게 또 예전과 같은 쏠림 현상 때문입니다. 2차 전지가 다시 랠리를 시작한다면 이번에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뭐 지표적으로 또 민감도적으로도 볼 때 에코프로의 시장 지배력이 뭐 가장 뭐 강력한 그런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적정 멀티플을 자세히 알기도 좀 어렵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또 비슷한 전고체까지 최근 들어서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역시 에코프로가 지표 종목의 역할을 하고 이 에코프로의 주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전고체 쪽에서 좀 수익률이 더 크게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뭐 전고체 배터리의 비중이 조금 뭐 좀 미미하고 고급차 위주에 좀 몰려 있습니다만 이제 점점 STG 이런 세그먼트로 좀 내려오고 있고 그만큼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려는 이런 좀 영향을 계속해서 좀 키워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양극재에 버금가는 그런 스토리와 긍정적인 막연함이 만드는 막대한 멀티플 이런 것도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전고체의 확산보다는 기존의 뭐 전해액과 첨가제의 발달 속도가 더 빠르지 않을까, 뭐 수익성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전고체의 확산세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속도가 만드는 주가 개선은 한계가 나타나게 될까. 한계가 나타나는 그런 시점까지는 간헐적인 그런 강세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훈풍에 다시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2차 전지주 매도의 기술에 오른 두 종목 에코프로와 석경 AT입니다. 두 종목 모두 엇갈린 신호가 켜졌는데요. 최충섭 파트너는 두 종목 모두 스탑, 정경민 차장님은 모두 고를 켜주셨습니다. 에코프로부터 볼까요? 테슬라 훈풍에 1조 원 투자 유치 소식까지 오늘 2%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차장님부터 고 주신 이유 들어볼게요. 네, 뭐 수급적으로 이제 단기 바닥을 딛고 뭐 여러 이제 호재를 바탕으로 이제 ETF 위주 그리고 또 이제 투신사 위주의 그런 기관 수급이 좀 유입이 좀 됐죠. 그리고 각종 인덱스와 지표에 편입된 그런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어차피 뭐 한두 번의 분기에 뭐 이런 실적적인 숫자는 에코프로의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든 현재와 뭐 2, 3년 정도의 그런 실적으로는 지금 18조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설명하기 못하기 때문에 저기 그런 실적이나 뭐 단순한 그런 밸류에이션보다는 투자 심리와 수급이 더 중요한 그런 변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코스닥의 넘버 2의 위치죠. 그렇다 보니 시장 전체적인 프로그램 매매에 따른 그런 뭐 환경도 나쁘지 않고 그런 개별적인 스토리도 아직 뭐 훼손할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현재 이런 주가가 박스의 중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상승 여력은 뭐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은 차치하고 수급적으로는 더 갈 수 있는 룸이 있다.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최충성 파트너는 스탑 신호 주셨는데요. 여전히 고평가 논란 부담스럽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수급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데 기존에 저 언급드렸듯이 뭐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사실 나오려면 뭐 추가 수주를 받던지 아니면 캐파 증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해야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1조에 대한 그런 투자 가능성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일단 기술적으로는 좀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지금 스탑을 말씀드린 거는 이제 신규 접근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일단은 지금은 좀 관망을 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스탑을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기관 매수가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오늘은 이제 매도를 했지만 최근에 이제 근래 4거래일 연속 좀 상승으로 매수세를 좀 들어온 부분은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어쨌든 개별적인 부분보다는 최근에 이제 미증시에서 나오고 있는 엔비디아,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는 테슬라 주가 흐름에 따라서 좀 등락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에코프로 본연의
전면의 움직임보다는 지금은 좀 테슬라 쪽에 영향을 좀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지금은 매수보다는 적극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일단 스탑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가 장중 6%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마감은 한 1.8% 정도로 내려오면서 했거든요. 아무래도 좀 관망하는 눈치를 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최대 1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이렇게 좀 튀었는데 이번 자금 유치의 배경이나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배경적인 측면에서는 뭐 다른 것보다 이제 전기차 시장의 좀 확대됨에 따라서 수소와 리튬에 대한 그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에코프로 이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프로의 100%좀 자회사인데, 일단 탄산 리튬을 이제 수산 리튬으로 좀 전환을 해서 에코프로 BM 등 좀 양극재 기업들에 좀 공급하는 그런 자회사입니다. 일단 관련해서 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연간 지금 1만 3천 톤의 수산 리튬을 좀 생산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2분기에 하반기에 이제 이 공장 증설 좀 마무리되면 연간 2만 6천 톤의 좀 생산 능력을 좀 갖추게 되는 그런 영향도 좀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실적도 계속해서 좀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21년도 490억 원에 좀 불과했던 그런 매출액이 지난해 4,230억 원으로 1년 만에 10배 이상 좀 증가한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이런 흐름에서 생산력이 좀 배가 된다면 충분히 더 이제 증가가 되는 매출 또한 또 배가 좀 증가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일단 이걸 수치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 어쨌든 7월 중에 이제 투자금 유치를 좀 마무리가 되고 일단 공장 증설을 좀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한 2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수치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파트너님 말씀처럼 이 고평가 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나 증설 이런 다양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향후 성장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실적이나 추가 수주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실까요, 차장님? 네, 뭐 밝힌 대로 뭐 에코프로는 뭐 한두 분기 혹은 1, 2년의 매출, 뭐 영업이익 이게 뭐 연결이다, 별도다, 뭐 이런 거랑은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할 것만 좀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시면서 뭐 이렇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80만 원을 갔던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게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요때 놓여 있는 그때의 그런 속도의 잔상에 취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때의 에코프로와 지금 70만 원을 앞둔 에코프로는 그 시점에 그런 에너지가 확실히 다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 저는 뭐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그런 연결로 잡히는 그런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이 크게 미스하거나 부러지는 이제 그런 상황만 오지 않는다면 뭐 이런 좀 불편한 시각들을 잡아먹으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에 걸맞는 그런 위치는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격 전략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단결력이 강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장기 보유자시라면 충분히 수익 구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4월 고점에 담으신 분들 아주 다소 좀 답답한 시간입니다. 기존 보유자분들 현 시점에서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기존 보유자분들은 기존 좀 고점, 사실 80만 원대를 계속적으로 좀 돌파 시도를 했었던 구간인데, 이번에도 좀 상승이 나올 때는 80만 원 정도를 좀 보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좀 크게는 이제 6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박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게는 이제 70만 원부터 80만 원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부터는 70만 원대, 지금 67만 원에 오늘 종가가 좀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자리에서 70만 원대의 자리를 어떻게 잡아주는가, 그리고 80만 원대를 돌파를 이왕 시도를 할 거면 빠른 시간 내에 기존에 좀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시원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좀 박스권 대응을 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하단 지지 라인은 62만 4,500원, 기존의 전전일 이제 양봉 뜬 그 중간 자리 정도를 좀 체크하시는, 기술적으로는 그 자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60만 원에서 80만 원 선 그 박스권을 설정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석경 AT인데요. 어제 증권가의 호평에 상한가를 갔고요. 오늘은 약세로 전환하면서 2% 가까이 밀렸습니다. 역시 최충성 파트너는 스탑, 정경민 차장은 고신호 켜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최충성 파트너님께 여쭤볼게요. 석경 AT도 좀 경계 시각으로 보시나 봐요. 네, 일단은 지금 2차전지 과열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물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 양상을 좀 띄고 있기 때문에 일단 스탑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일단 추후에 7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돌파를 못 해준다면 한 번쯤 좀 눌려가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매수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그 구간에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일단 눌림 공략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일단 스탑 사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과열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눌렸을 때 들어가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차장님은 고신호 주셨는데 이유 들어볼까요? 네, 뭐 2차 전지 이제 세부 섹터 중에서 미래 가치를 이제 상당 부분 반영했던 게 이제 양극재가 이제 치고 나가고 있고요. 이제 좀 어느 정도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이제 전고체 소재 쪽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확고한 멀티플 이거는 몇 배를 적용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없다 보니까 이제 양극재들이 좀 저렇게 좀 불편한 위치에 좀 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전고체가 그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파악하고 있고요. 아직은 이제 거의 다 뭐 시험 생산, 뭐 파일럿 생산, 파일럿 테스트 뭐 이런 쪽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산보다는 뭐 개발과 일부의 그런 한정적인 이제 그런 좀 상황적인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뭐 황화물 또 뭐 붕화물, 촉매 뭐 이런 오랫동안 이런 타 업종에서 오랜 업력을 가졌던 이제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좀 주목을 받는 시점이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신규 진입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좀 진입 장벽이 좀 나름대로 좀 높은 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생산 규모나 뭐 향후에 시장성, 수익성, 생산성 이런 수치적인 한계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런 좋은 의미의 불확실성이 주는 몇 안 되는 이제 멀티플을 확 늘릴 수 있는 2차 전지 내의 주요 섹터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뭐 붕화물계의 독보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석경 AT도 좀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입 장벽이 높은 이 전고체 쪽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신호를 주셨습니다. 석경 AT가 이 2차 전지 사업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2차 전지 소재 기업과 비교해서 저평가라는 그 리포트에 힘입어서 어제 상한가를 가기도 했죠. 스탑 신호 주신 최충성 파트너께 질문 드릴게요. 네. 동종 업체와 비교해 봤을 때 실적 추이와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리포트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좀 제시하지 않은 부분은 살짝 물음표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고 아직은 좀 지켜보아야 되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제 이 기업이 이제 좋은 거는 2차전지 전고체 전해질 소재 관련해서 6종의 특허 출원을 좀 완료된 그런 상태가 이제 다른 타 기업이랑 좀 다른 점이고요. 일단 전기차 배터리 방열 역할을 좀 수행하는 세라믹계 TIM 소재에서도 이제 고객사랑 전기차 배터리랑 테스트를 좀 진행 중에 있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매출액이 작년보다 57.1% 오른 194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65.6% 증가한 78억 원을 좀 올해 기록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뭐 작년에 나온 것보다는 조금 증가하긴 하는데 실질적인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하는 그런 파이 자체 뭐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미래 가치 그런 매출을 쫙 당겨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거는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 공장 증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파른 성장세가 내년 하반기부터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신규적인 그런 공장 증설하는 건 2차전지 고객사 이제 수요에 좀 대응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건 해외 매출 비중이 21년도에 54.1%, 22년도에는 62%, 올해 1분기에는 64%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가파르게 성장세가 기대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은 내년 하반기부터 좀 가속화가 될 전망이지만 주가는 뭐 이미 좀 끌어올린 그런 상황이네요. 4월 이후에
오늘 주가 하락폭이 좀 깊었는데 장기 보유자시라면 충분히 수익 구간입니다. 4월 고점에 담으신 분들이 좀 걱정인데 좀 기다려봐도 될 구간인지 기존 보유자분들은 현 시점에서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차장님? 네, 일단 지금 매물대에 조금 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7만 5천 원까지 좀 갔었던 이제 그런 시점까지 좀 와서 6만 5천 원 정도에서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부터의 속도가 좀 중요합니다. 이제 어떻게 이렇게 뚫고 나갈 것인가, 그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으로 좀 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빨라지면은 저는 전고점을 충분히 비슷한 수준으로 좀 맞출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이렇게 오늘처럼 음봉이 나온다면 살 기회를 준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어차피 좀 보유를 하실 것 같고, 신규 진입은 어제 장대 양봉의 중간 부분인 5만 5천 원 선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면서 타이밍을 좀 잡으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석경 AT 가격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화장품주 보겠습니다. 중국이 본격적인 경제 활동을 재개했지만 이 더딘 회복 속도에 대표적인 중국 소비 관련주로 꼽히는 화장품주들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중국 비중이 낮은 중소형 화장품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마녀공장의 상장이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발 모멘텀과 화장품주의 이 차별화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중국에 기대는 그런 화장품 관련주, 뭐 같은 기업이라고 다 같은 그 섹터라고 그래서 네. 다 같은 그런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은 이제 건설에 대해서도 좀 나오는데 해외 매출이 좀 잘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지금 연일 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화장품 관련해서도 지금 중국 기업에 좀 중국에 좀 기대했던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좀 잘 가지 못하고 다른 쪽에 이제 파생해서 다른 것들을 좀 만들었던 그런 기업들은 좀 잘 가고 있어서 어쨌든 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사실 돌아가는 것이 어떤 기업들이 좀 빨리 가는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여기에는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느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빠르게 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좀 의존도가 낮은 OEM 그런 전문 업체들이 최근에 좀 상승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연초 이후 66.54% 정도 좀 상승을 했었고, 네. 일단 뭐 인그루들의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신다면은 네. 중국을 좀 제외한 북미 해외 시장 좀 확장을 했던 그런 기업들이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중국 의존도가 낮은 기업들이 오히려 잘 가는 이 종목별로 극명하게 나뉘는 차별화된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마녀공장의 상장 효과는 어떻게 보실까요? 화장품주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마녀공장 관련해서는 일단 상승을 굉장히 좀 2거래일 연속 상승을 좀 했었죠. 네. 수요 예측에서도 이제 경쟁률이 1,800대 1로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조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일단 그만큼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좀 여전한 그런 상태이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실적 성장세로 좀 이어지는지는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주가 자체가 좀 단기적으로는 뭔가 밸류로만 움직이는 그런 주가 흐름은 네.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움직인다라고 좀 네. 판단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화장품 전반적으로는 지금 기대감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녀 상장 효과에 온기 가득한 화장품주, 매도의 기술에 오를 두 종목, 마녀 공장과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종목에 대해서 엇갈린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신호 똑같은 방향인데요. 마녀 공장은 스탑, 코스메카 코리아는 고입니다. 마녀 공장부터 볼까요? 상장 첫날 따상은 성공했는데 오늘은 한 1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틀 급등에 이제는 좀 조심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 최충성 파트너 먼저 스탑 신호 주신 이유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기업의 가치보다는 수급적인 그런 기대감이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으로 많이 좀 과열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라고 말씀드려도 어차피 이거래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일단 과열된 구간이기 때문에 수급에 따른 그런 트레이딩 네.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밸류, 가치를 뭔가 적용을 하시면 굉장히 매매 자체가 힘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일단은 지금 추후에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 신규로 접근
접근하신다면 그래서 일단은 좀 스탑하시고 관망하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차장님도 스탑 신호를 주셨습니다. 마녀공장이 사실 IPO에서부터 흥행몰이로 시장에 관심이 컸었는데요. 실적 추이를 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한 뷰티 불황에도 독보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실적 성장 대비 충분한 지금 가격까지 왔다 이렇게 네. 보실까요? 일단 지금 뭐 다른 이제 외주 화장품 업체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조금 목에 찬 느낌이 있긴 있어요. 뭐 저도 이제 스톱 의견을 드린 가장 큰 이유가 좀 거기에 있는데 일단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뭐 넓게 가져가기보다는 이제 좀 비건이라는 이제 키워드로 자연 성분 뭐 이런 거 좀 강조하고 특히 이제 클렌징 쪽에 역량을 이제 집중을 해서 다른 외주 업체랑 좀 다른 전략이 좀 먹혔다라는 점이 좀 차별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기타 다른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이제 그런 외주 업체들은 보통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이제 매출, 어떤 생산의 규모 이런 걸로 좀 승부를 했다면 이제 마녀공장은 좀 일본 시장 쪽을 좀 먼저 좀 공략을 하면서 좀 퀄리티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맞게 좀 포지셔닝을 했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뭐 대외적인 마케팅, 뭐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이고 또 뭐 모델을 섭외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입소문과 유튜브 또 뭐 SNS 같은 좀 바이럴 마케팅도 좀 굉장히 좀 이 MZ 세대들한테 굉장히 좀 잘 먹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좀 비용 통제가 굉장히 좀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OEM, ODM 업체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좀 높은 마진을 좀 가져가고 있었다는 거. 표에서도 좀 보시다시피 화장품 OEM 업체들, ODM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좀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성장의 비결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또 이 시장에서 좀 환호를 하면서 지금 이제 7,500억 가까운 높은 시가총액을 만들어낸 비결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면 뭐 실적도 사실 좋고 주가 흐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두 분 모두 스탑을 주셨어요. 이게 신규 상장주라는 그런 리스크 때문일지 궁금한데 사실 오버하인 이슈도 항상 따라 붙잖아요. 락업 해제 시점과 물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 마녀공장의 경우에는 이제 유통 가능 물량 자체가 이제 17%로 281만 주인데 일단 그다지 좀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특수관계인 최대 주주랑 이제 특수관계인을 좀 지분을 살펴보면 71%로 일단은 지금은 뭐 양호하게 지금 뭐 오버행 이슈를 따지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거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 거기에만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오버행을 좀 따지기에는 네. 너무 좀 이르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호평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에 따라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신규 진입자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차장님? 저의 이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관망이 먼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놓치더라도 다른 종목 많다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유통 가능 종목 수가 300만 주가 채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각각 1,100만 주가 돌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작은 주식수로 굉장히 많은 회전이 일어났다라고 좀 본다라고 하면 그만큼 지금 변동성에 유의해야 되는 수치도 좀 커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한 46,000원 정도 여기를 좀 하회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익절 구간을 두고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으면은 일단은 조금 비중을 좀 축소하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이지만 스톱 의견을 좀 드렸던 그런 요인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메카 코리아도 보겠습니다. 최충석 파트너가 오늘 4종목 중 유일하게 고신호를 주셨어요.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요즘에 좀 가는 것들이 좀 잘 가고 북미나 이런 부분들 뭐 수출을 좀 잘하는 ODM이나 OEM 그런 기업들이 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잘 가는 건 잘 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화장품이 좀 살아있는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인그루드랩, 선진 뷰티 사이언스, 실리콘투 이렇게 4가지 정도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금 차트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상당한 돌파를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일단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차장님도 고신호 주셨어요. 사실 중국 경기 부진으로 화장품주들이 크게 빛을 못 보는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고 있단 말이죠. 이익 세력이 강화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역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중국을 이제 위주로 하는 그런 좀 전통적인 OEM, ODM 업체들은 좀 주가가 그렇게 좀 탄력적이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지역을 또 잉그로드 랩을 좀 인수를 하면서 거기에서 왔던 또 프리미엄이 좀 일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뭐 단순한 뭐 미백이나 뭐 색조, 뭐 기초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아무래도 좀 시술급 효과를 볼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의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이 가져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원료 비중이 굉장히 좀 올라와가지고 실적이 좀 안 좋은 그런 구간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좀 매출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다 보니까 마진을 확보하게 됐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북미 쪽 거점을 확보했다라는 게 다른 OEM 업체들 대비해서는 좀 프리미엄을 받게 된 그런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추정치가 상향 중에 있어서 아직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구간일 것 같습니다. 이익 성장 추이와 밸류에이션은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일단 추이를 좀 살펴보면 북미 고객사가 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고객사가 이제 신규 확보에 따라서 고마진 수주가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국내 리오프닝, 그리고 주력 고객사인 일본에 대해서 수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하고 이제 공장을 좀 효율적으로 가동하는 것에 대한 그런 효과를 좀 얻기 때문에, 일단 매출 성장률 자체를 좀 살펴보면은 한국, 미국, 중국 이렇게 법인을 좀 따졌을 때 13%, 23%, 18%로 좀 가정되는 그런 모습이고, 모두 다 이제 두 자릿수를 좀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업황 회복 초입이라고 지금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더더욱 증가했을 때는 두 자릿수 이상의 그런 것들을 좀 얻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멀리 보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신다면 지금은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가격 전략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정경민 차장님께서 고신호 주셨잖아요. 네. 목표가 어디까지 볼까요? 저는 일단 25,000원까지는 1차적으로 좀 열어놓고 싶고요. 이제 뭔가 좀 제자리에 와가는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차트로는 뭐 저는 일봉보다는 지금 이제 주봉으로 좀 접근하는 이제 그런 시각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장기 매물대가 통과하는 한 25,000원 선 정도에는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드는데,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기관 수급에 절대적으로 좀 비례를 하고 있는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뭐 3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와서 한 100억 정도를 벌던 2018년도의 주가도 아직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좀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거는 단기보다는 조금 호흡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도의 기술 오늘은 에코프로, 석경 AT, 마녀공장과 코스메카 코리아 4종목 살펴봤습니다. 매도의 기술 종목들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은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하시고요. 매도의 기술에서는 주요 이슈와 모멘텀 항상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매매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외 투자리그, 시간외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외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외 단일가 거래가 이어지는데요. 주요 종목의 등락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시간외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종목들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지 순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양화학이 지금 9%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뒤이어서 TBH 글로벌 6.7% 오르고 있습니다. TBH 글로벌은 의류 산업을 영위를 하는 회사인데요. 베이직하우스라던가 마인드브리지 등을 브랜드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시가에서 6% 넘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건 산업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 관련주인 국보도 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 화재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 뭐 무림 PMP나 무림 SP 등의 이런 제지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와 줬는데, 이건 산업도 역시 동일하게 제지와 관련해서 엮이면서 시간에서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체리브로가 9% 넘게 올라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관련해서 6개 관련주들이 지금 시간외에서 반응을 주고 있는데 체리브로가 가장 대장으로 앞서면서 9% 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옵티팜 같은 경우도 7% 넘게 오르고 있고 S트래픽 저희가 잠시 후에도 또 살펴볼 종목인데 무선 충전과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 S트래픽이 시간외에서 5% 넘게 오르면서 강한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시간의 단위가 어떤 종목들이 힘없이 내리고 있는지 코스피 하락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주사종 2.9% 내리면서 거래를 하고 있고요. 무림 PMP 그리고 무림 페이퍼 동시에 올라와 있는데 장 중에는 캐나다 화재 관련해서 이 재지 중에서 대장주로 올라서면서 무림 페이퍼와 무림 PMP 등이 올라섰는데 지금 시간외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2%, 1% 정도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가운데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1.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타이어 관련해서는 금호 타이어도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힘없이 빠지고 있는지 코스닥 하락률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다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루트로닉 관련해서 투심이 개선되면서 강하게 올라와줬죠. 이로다 같은 경우는 장 중에 18%의 강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시간외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OSP 사료 관련주죠. 강아지의 사료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OSP가 지금 1.9% 하락을 하면서 6,6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습니다. 이 단일가 매매 오후 6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가 체결이 됩니다. 모멘텀과 그리고 거래량까지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성투 전략 세워가시고요.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에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오늘의 라이징 스탁, 이창환 부장의 에코프로 BM, 최충성 파트너의 S트래픽, 정경민 차장의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먼저 이창환 부장의 라이징 스탁, 에코프로 BM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되는 대로 팔리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양극재가 부족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증권사 최근의 전망도 2026년까지 계속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도 2025년부터는 그 미국의 전기차 대량 생산 시대가 이뤄지기 때문에 2025년도 이후로는 그 공급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NCMX라고 단극재, 양극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준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엔솔의 공급 반등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디로 갈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라이징 포인트로 양극재 부족 심화 그리고 단결정 양극재 양산 준비 꼽아주셨는데요. 주가를 이끌어갈 모멘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수치를 일단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영업이익 평균 7%대 있는데 올해 이제 그 매출 회사 가이던스가 대략 이제 10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영업이익 한 7천억 정도 예상이 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부터 올해가 이제 캐파가 한 19만 톤 정도이고, 그리고 2025년에는 40만 톤, 2027년도에는 70만 톤까지 캐파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부터는 양극재가 더욱더 공급이 타이트해질 전망인데, 이는 이제 2025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포드라든가 GM 이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그 신차를 대거 출시하기 때문에 그 양극재 쇼테지는 더 심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40만 톤 캐파가 되게 되면은 규모 경제가 실현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2025년도 이후로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톤당 5천만 원 정도 지금 매출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40만 톤 기준으로는 대략 그 매출이 20조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을 2025년부터는 저는 8% 정도 이상을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7% 정도인데 2025년부터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더 올라간다고 보면은 대략 영업이익이 2025년 기준으로 한 1조 6천억 정도, 그리고 2027년도에 71만 톤 캐파니까 대략 35조 5천억 정도 매출이고요. 이거를 영업이익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8% 기준으로 2조 8,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영업이익 배수를 이제 그 올해 기준으로는 35배 정도 주고요. 이 35배 기준은 작년에 이제 15만 원 자리가 이제 그 증권사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 배수 즉 POR 기준으로 40배였거든요. 그래서 매년 5배씩 할인을 해가지고 올해 35배, 내년에 그 30배, 그 후년도 25배, 그 20배 이렇게 가는데. 그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에 71만 톤 캐파를 조기 완성된다는 이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6년도와 2027년도를 배수 영업이익 배수 그 POR을 20배로 동일하게 좀 줬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LFP 배터리 양극재 공장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올해 양산 유일하게 지금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LFP 배터리라든가 하이망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캐파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네. 71만 톤에 대해서 밸류를 줘도 그렇게 무리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5월 중순부터 꾸준히 올라오고 있네요. 차트를 보니까 목표가 어느 정도로 설정할까요? 네, 그래서 그 저는 2027년도 밸류를 충분히 줘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영업이익 2조 8,400억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을 이제 배수를 20배 주게 되면은 대략 56조 정도 보면은 목표가 거기 나온 대로 56만 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 15만 원인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이제 그 일목균역배 상단을 뚫었습니다. 거기 딱 그 매물에서 소화를 다 됐고요. 다음 주부터 저는 뭐 달릴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에코프로가 그 모기업 에코프로가 8월달에 MSCI 편입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급이 이제 인덱스 펀드 수급이 밀고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같이 간다는 전제하에서는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증권사에서 에코프로 BM과 LNF의 대규모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 퓨처이 먼저 수주를 했고 오늘 코스모 흰소재가 공매도가 안 되는 영향도 있지만은 이 대규모 수주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한 거라서 다음에는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 이런 다른 양극재 종목들의 대규모 수주를 기대하면서 지금 5일선 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오늘 급등했으면 좀 부담될 수 있을 텐데 눌렸기 때문에 충분히 뭐 시간외라든가 월요일 실적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관 수급 유입 가능성까지 짚어주셨고요. 목표가는 56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성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S트래픽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네, 포인트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배터리 2차 전지가 많이 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충전 인프라 확대에 대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최근에 이제 재건 이슈까지 나왔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적으로 충전 인프라 확대 수혜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꼽아주셨는데 어디까지 기대감 가져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S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전 인프라 그리고 자율주행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현대차와 전기차 충전 사업 파트너로 협력을 맺은 그런 바가 좀 이력이 있어서 관련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국내 이제 민간 급속 충전 1위로 알려진 SS 차저의 지분을 20%를 정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SK, LG,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들은 미래 먹거리로 이런 부분들을 좀 발빠르게 좀 낙점을 했고 발전시켜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 하나랑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1,200조 원 이제 재건 사업의 좀 일환으로 현대차의 이제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좀 요청했다는 그런 소식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단순하게 기반 시설을 복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발전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한 번 더 좀 가져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두 가지를 모두 다 보시고 투자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트래픽이 지금 시간에서 8%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 타점과 목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의도한 건 아닌데 시간에서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따라가시는 그런 전략보다는 오늘 종가 근처에서 좀 매매하시는 것이 좋고요.
스윙 관점에서는 이제 5,500원, 단기적으로 5,500원 목표 구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일단 손절 라인은 지금 4,500원까지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리가 좀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다음번에 다시 좀 잡아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 종가 근처에서만 좀 진입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경민 차장의 라이징 스타 카카오 게임즈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거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신작 RS 라이즈 오브 가디언스의 사전 등록 활성화가 좀 있어서 여기에 좀 흥행을 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신작 RS의 사전 등록 활성화에 따른 기대감 꼽아주셨습니다. 신작 기대감 어디까지 저희가 눈높이 맞춰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게임주들이 거의 아사하기 직전이죠. 뭐 아무도 그렇죠. 게임주에 네.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지금 게임주를 이렇게 좀 소개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히려 반대로 이런 시점이 게임주를 좀 주셔도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결국 게임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과 거기에 맞는 흥행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좀 본질적인 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대형사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신작을 론칭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 이제 3년 만에 이제 이 오딘 이후에 좀 대형 신작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도 좀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가고는 있는데, 아직 주가에는 그 좀 투영이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좀 선정을 하게 됐고요. 일단 오딘을 비롯해서 일단 코어 게임들의 그런 매출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흥행이 좀 절실한 그건 상황이고, 회사에서도 지금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해서 좀 개발에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빠르면 7월 아니면 8월 정도면은 이제 론칭을 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저희 목표가는 그러면 네.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목표가는 한 5만 원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그 손절 라인은 한 38,000원 정도 보시면 저는 뭐 상당한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라이징 스탁 오늘은 이창환 부장의 에코프로비엠, 최충성 파트너의 에스트래픽, 정경민 차장의 카카오 게임즈 만나봤는데요. 라이징 스탁과 함께 차기 주도주들 미리 잘 선점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높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특히 장 초반 매매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특징주 5위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5위 종목 볼까요? 네, 5위 종목에는 꿈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꿈비 같은 경우는 중국 출산율 급감 위기에 장려책 시행 수혜 기대감이 있었는데 장중에 좀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보였었는데 현재는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위도 살펴볼까요? 4위 어떤 종목 올라와 있을까요? 한솔 홈데코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외에서 뭐 자이에스앤디 같은 경우에도 좀 시세를 받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턴어라운드 기대감일지 아니면 캐나다 화재 관련해서 제재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확산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솔 홈데코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0.8%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3위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 종목은 테라사이언스입니다. 테라사이언스는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의 생산 예정 부지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에 장중에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자, 이어서 2위 확인해 보시죠. 자, 2위는 진영이 올라와 있습니다. 진영 같은 경우도 가구용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대감일지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4%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또 신규 상장주죠. 오늘 하루 차이로 상장한 나라셀라가 장중에 또 상한가를 찍었는데 진영도 함께 좀 투심이 개선이 되면서 따라오르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대망의 1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1위 종목 이건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산업 조금 전에도 짚어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는 0.8% 살짝 밀리고 있는데요. 이건산업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건축자재 전문 업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상 이 최악의 산불 피해 캐나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로 이건산업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규장에서도 12% 정도 상승을 했고 지금은 살짝 밀리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내일장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아마 거래량이 시간에 많이 들어와서 아마 그렇게 보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이미 주가 좀 많이 떴습니다. 장중 16.2% 그리고 이제 12.45% 마감이 됐는데 시간에 지금 한솔 홈데코부터 해가지고 지금 캐나다 산불 관련 종목들이 지금 특히
목재 관련 종목들이 일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들이 움직임이 있고 아마 실제로 캐나다 쪽에 매출이 어떤 있는 기업은 성장 기업 주주 하나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함살 혼데코라든가 이건산업은 캐나다 쪽에 뭐 이력 자체는 없기 때문에 그냥 테마 종목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매수를 좀 붙는 것보다도 오늘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고점이 대략 8,680원이고 전고점 8,900원이니까 그 전고점 뚫지 못하고 움직임이라서 저는 월요일 정도는 차익 관점에서 일단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짧은 테마형 흐름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금요일장을 이렇게 마쳤는데 다음 주에는 좀 어떤 키워드에 중점을 두고 대응을 해나가는 게 유익할까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코스피가 이번 6월달 좀 쉬면서 코스닥이 좀 강세를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외국인들이 그 환 베팅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롱숏 펀드도 있지만 환에 베팅하는 그 매수세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1,300원이 원달러 환율이 깨지면서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다가 오늘 1,300원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랑 LG 에너지솔루션을 같이 샀습니다. 네. 이거는 그 주도 섹터를 다 산다는 얘기는 전형적인 강세장 조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 모두 다 가는 그런 장이 나올 거로 지금 뷰를 살짝 좀 바꿔보고요. 그래서 네. 그전에는 반도체가 올라가면 2차 전지가 빠지고 2차 전지가 올라가면 반도체가 빠지는 장이었는데 지금은 양쪽 다 상승폭은 크고 조정은 짧은 그런 강세장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나스닥이 이미 강세장으로 돌아섰고 어제부로 S&P 500도 강세장으로 돌아서서 국내 시장 자체도 지금 전형적인 이제 어게인 2020의 비슷한 그런 강세장 흐름이 지금 오늘 좀 신호가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반도체랑 2차 전지 모두 다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상장이 있는 기업들은 다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 장비라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적이 나오고 모멘텀이 있는 쪽에서는 다 그 바이앤 홀딩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양쪽 다 균형 있게 가는 장세가 나올 것 같고 보통 미국의 그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네. 6월에서 8월장에 약세장이 있던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6월 최소한 이제 9월 달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으니까 6월부터 8월까지는 저는 강세장을 말씀드리겠고요. 반도체 2차 전지 모두 다 가는 장세가 될 거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이제 강하게 올라오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와 2차 전지 지금 함께 끌어준다. 수급이 나뉘지 않고 가는 강세장의 흐름이 연출됐다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뭐 삼성전자와 또 LG에너지솔루션에 함께 외국인이 들어왔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연속성 있게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래 이제 그 반도체 사이클이 반도 사이클에 비해서 지금 그 반도체 종목 좀 빠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AI 관련된 모멘텀이 생각보다 좀 강한 것 같고 그리고 네. 하이닉스 쪽에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1조 뭐 선수금 줬다는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하게 친 게 또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공매도가 없는 뭐 이스페타시스는 뭐 그냥 그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가 붙으면서 그 강하게 네. 치고 있고 코스모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양쪽 다 강한 장은 흔치 않고 특히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차트를 잘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그 네, 좀 짧게 듣겠습니다. 그 61만 3천 원을 뚫게 되면은 LG 에너지솔루션 주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을 거고 더 강할 수 있다. 네, 굉장히 강할 수 있고 이게 이제 62만 윌리엄 오닐의 3천 원. 컵 네. 위드 핸들 전형적인 차트라서 62만 3천 원 뚫으면 엔스를 따라 붙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2만 3천 원이 유의미한 그 저항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뚫고 나면 새로운 시세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부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공개된 중국의 증시 지표가 부담을 주는 듯 하다가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아시아 증시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 본토 지수부터 보시면 상해 종합지수 0.5%로 힘내주면서 마감을 했고 선전 지수도 0.6% 상승 마감을 앞둔 홍콩 항생지수 0.58% 빨간불로 거래 이어갑니다. 중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2% 상승, 4.6% 하락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특히 5월 PPI가 4월보다 큰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원자재와 산업재 업종의 가격 하락 우려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때 하방 압력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개장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독일 증시 현재 0.3% 파란불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나서 안보, 이민, 유럽의 안보와 성장 문제를 두고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추후에 나오는 결과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개장 상황도 한번 체크해 봅니다. 오늘 깍가 지수는 0.23% 살짝 밀리면서 출발했습니다. 어제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존 R&D 분야 외에 항공우주와 디지털 전화 분야 두 개의 분야가 추가됐으니 더 심화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의 결과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방송이 끝난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 참고하시면서 포트를 풍성하게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